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었고요. 이제 구정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 민속이 옛날에 또 전통 때는 이제 원래 음력 1월 1일이 원래 생일이란다. 설날이었는데 옛날엔 민속의 날이라고 또 바꿔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요거를 아는 사람, 나이가 대체적으로 좀 50대 이제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원래 우리나라가 양력을 기준으로 했기보다는 원래는 음력으로 좀 더 많이 알죠. 그래서 옛날에 호적을 올리거나 할 때도 대체적으로 음력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기가 신생아 출산을 하게 되면 양력으로 이제 많이들 올리게 됩니다. 자, 새해가 바뀌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력 1월 1일 날 새해가 바뀐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이 지나면서 새해로 바뀐다. 이것도 나름대로 세시풍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라든가 이제 이 업무적인 것으로 볼 때 새해가 밝는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양력 기준이 될 거예요. 양력으로 해서 1월 1일 날 회사에서 다시 업무 개시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력 1월 1일 날 해가 바뀌는 걸로 보지만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무슨 띠 얘는 무슨 띠다, 그리고 얘는 사주는 어떻게 본다라고 해서 명리학적으로 해가 바뀌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라고 봐요. 그래서 입춘이 올해는 양력으로 2월 3일 날 밤 11시 59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2월 4일 자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리학에서 한 해가 바뀌는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전통 세시 풍속으로 볼 때는 음력 1월 1일 날 새해가 밝는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 다 나름대로 해가 바뀌는 어떤 개념과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명리학에서는 뭐예요? 입춘이 지나야지만 해가 바뀐다. 오늘은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기 때문에 새해 설날이고요. 오늘 또 많은 이제 어르신들과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또 차례도 지내고 하겠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자, 하여튼 너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람들의 어떤 마음도 흉흉한데, 새해 좀 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덕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의 명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경금. 자, 오늘은 신금이 됩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 음금이 되겠고요. 어저께는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금은 양금이 됩니다. 양금.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과 양금인 경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마치 남자 같은 그런 기질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여자와 같은 그런 기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제가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완철금, 거칠고 투박한 원철이라든가 아니면 강철 같은 무쇠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완철금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금은보와 같은 그런 기질로서 경금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우아한 그러한 금이면서 또 굉장히 따뜻한 온기도 가지고 있다. 원래 따뜻한 것은 목이 따뜻한 것이고, 금은 숙살직이라고 해서 매우 차가운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같은 금 중에서 경금과 신금을 비교해보면 경금은 그야말로 차갑고 온기가 거의 없는 그런 금이라고 하면, 그나마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무쇠를 만지는 것하고 금은 보석을 만지는 것하고 느낌이 어떤 게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당연히
보석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겠죠. 무쇠 끌어안고 있어봤자 뭐 얼마나 따뜻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신금이 온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비해서 온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뭐 목에 비해서 따뜻하다, 화에 비해서 따뜻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경금에 비해서 약간의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그런 국세가 되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여러 가지 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화를 다시 보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하다못해 해자축을 한겨울에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얻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묘진 동방으로서 동쪽을 관장하는데 목이 왕한 모강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도 목이 왕할 때 태어난 거고요.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목이 왕할 때 태어난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금은 무쇠와 같아요. 강해요.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신금보다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같이 있는데 50kg짜리 무거운 무게를 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아무래도 강한 것을 더 들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또는 신금이 인월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많은 재성을 감당하기가 좀 수월할까요? 당연히 경금이 목을 감당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재성이 경금에 비해서 더 많고 강해지게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인월의 경금은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고 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보다 조후의 필요성은 조금 덜 합니다. 왜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금은 차갑다라고 하면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온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인월이라 하더라도 조후의 필요성은 신금보다는 차가운 경금이 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경금 같은 경우는 강철이기 때문에, 작더라도 강철이기 때문에 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은 있지만, 신금은 작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신금은 많은 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보다는 비경급적인 금으로서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금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경겁제도 필요로 하겠지만, 일단 기토라고 하는 작고 습한 이런 토가 있어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일단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마찬가지로 신금 자체는 온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거나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절지의 신금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화를 자칫 잘못하게 강한 화를 보게 되면 신금이 금방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은 아무리 작아도 병화, 정화를 봤을 때 그렇게 관살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진 않지만, 신금은 인월에 태어난 신금이 너무 약할 때는 작은 열기만 만난다 하더라도 신금이 자칫 잘못하면 녹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은 비경겁제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신금은 인월에 기토라고 하는 습토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고요. 토로서 금을 생조해 줄 때, 특히 신금은 보석이라든가 주옥과 같기 때문에 토로서 생조해 주게 되면 항상 금이 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줄 때는 반드시 임수로서 다시 신금을 갖다가 도세 주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것도 계속
그런 건데,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때 인월의 임수는 뭐예요? 인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병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내지는 지지로 하다못해 해수, 자수 등이 있어서 임수가 뿌리가 있어야지만 병지의 인월의 임수가 세력을 얻어서 신금을 능히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보다는 일단 인성이 하나 있은 연후에 다시 뭐 축토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돼준다고 하면 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요. 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을 때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또 이 임수 또한 금의 생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병화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신금 옆에 붙기보다는 지지에 사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병화는 연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신금과 병화가 탐합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됐을 때 어저께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양에 해당되는 나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되지만 신금은 음금이고요. 임목은 양에 해당되는 목이기 때문에 음대 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금은 절지에 태어난 것이 돼서 약하지만 목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다신약하다 내지는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경금은 토보다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비견겁제 보다는 일단 인성인 기토, 무토는 안 됩니다. 무토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건토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흙이기 때문에 마른 흙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고요. 또 무토는 왕토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작은 신금을 갖다가 땅속에 묻어서 토후매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생할 때는 작은 기토, 습토로서 기토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저께는 경인이었고요. 오늘은 신묘인데, 자, 목왕절에 묘를 다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 뭐 다른 데를 안 보더라도 제다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성이 너무 왕하죠. 그래서 일단 일간 기토를 도와줄 글자들이 필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토가 있다고 하면 목이 토를 좀 억압하는 그러한 현상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축토가 완전히 깨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신금이 축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인성 습토에 의해서 생조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고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의 금이 3개라고 해서 금이 왕하고 목이 약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목이 굉장히 더 왕한 겁니다. 월지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월지는 타간지의 한 2-3개를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지까지 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글자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목이 더 왕한 것이다. 특히 천간에 있는 신금, 경금, 신금은 이 축토 하나만 없다라고 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연지에 축토가 있어서 일간 신금, 경금, 신금이 이렇게 글자 3개가 뿌리를 얻었고, 이 경금은 겁재로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은금인 신금이 이렇게 왕세에 그렇게 치중할 필요는 없겠고, 일단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약간 사주 자체가 한습하긴 하더라도 운만 뭐 목화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시는 그럼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는 일단은 아무리 목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만큼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자시라든가 무술시가 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인성, 정인이라 하더라도 신금을 이건 매금할 수 있을 정도 그런 토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기축시도 뭐 이거는 음토이긴 하더라도 굳이 연지에 인성이 다시 있고요. 여기 있고 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인성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기토, 축토가 습토가 일간신금을 생주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간신금을 도세주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는 다시 목이 더 많아지죠. 이거 천원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약간 참고로 천원 일기격이라고 해서 천간으로 하나의 기가 있죠. 다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금, 경금, 신금, 경금 다 금이죠. 만약에 이것이 신축이 아니라 신묘였다라고 하면 신묘였다면 이거는 천원 일기에다가 지지도 다 목이죠. 이거는 천원 일기 지원 일기격도 됩니다.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뜻하는 거고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뜻하는데 천간이 다 금으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기로 이루어졌다. 천원 일기격. 지지를 보니까 뭐 인묘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지지가 다 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원 일기격 이렇게 놓고 보고요. 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금과 목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양상격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양상격이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천간으로 금이고 지지로 목이면 금이 왕한 거예요? 목이 왕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목이 왕한 거죠.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천간의 경신금들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신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금이 왕한 것으로 또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천원 일기, 지원 일기는 아니고 양상격은 맞지만 이렇게 되면 유금 하나에 경금, 신금이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모왕절에 인묘의 인을 다시 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비등비등 내지는 금이 더 왕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신묘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목이 더 왕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숫자 세서 금이 4개, 목이 4개니까 당연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것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한데 결론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것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쉬운 것을 놓치지 않고 가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또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 축에 뿌리를 둬서 금도 이건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있어서 도세주옥 되어야지만 신금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일간이 세력이 있고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다신약이 아니라 신왕, 제왕한 사주로서 그냥 운세가 좋으면 돈은 좀 벌 수 있다. 근데 뭐예요? 귀는 얻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운에서 이제 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뭐 나름대로 귀를 얻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뭐 부에 관련된 사주이지 이건 명예에 관련된 사주는 좀 아닌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지지로 인, 묘, 진을 다 봤죠. 이거 뭐예요? 방합입니다. 인묘진, 인묘진이 아니라 인묘진, 방합을 구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고 수는 어차피 목을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금이 좀 왕한 사주, 금보다는 목이 더 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를 보는 것만큼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뭐 금은 가게 되면은 일간 금도 살아나고 수도 살아나지만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람은 자기 명예는 없고 깔끔하고 총명한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사주가 온기가 없으면 사람이 좀 냉랭하고 쌀쌀맞고 그냥 까도남, 까도녀라 그러죠. 까칠하고 도도한 남녀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좀 온기는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러면 일간뿐만 아니라 연간, 월간, 연간에 있는 금들이 축, 신에 다 뿌리를 두죠. 이 정도 되면 일간 신금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조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겠고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지지에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꺼내서 신금을 도세에 주옥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좀 단점은 뭐냐면 병화하고 신금하고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서로 탐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신 합해서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을 주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집안 이런 것을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로미오, 내가 좋아하는 줄리엣만 있으면 되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명예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사주 국세만 좋다라고는 재성도 있기 때문에 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운에 따라서 좋은 현처,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잘 살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한 가지 이제 병신이 합해서 약간 그렇게 탐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어디에서든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새해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올 한 해 열심히 명리학 공부를 같이 또 지속적으로 끊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제 강의 들으시고 내용 들을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